전공의들이 진료를 중단하면서 충북에서도 의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과 함께 경찰 현장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의 현역 하위 20% 통보가 시작되면서 누가 포함됐냐를 놓고 온갖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급기야 해당 의원실에서 직접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보조금 부정 사용에 관한 청주시와 환경단체의 법정 공방이 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운영권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어제부터 진료를 중단하면서 병원에서는 의료 파행이 시작됐습니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실제 출근하지 않은 의사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도 응급실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중증이 아닌 환자는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받으려던 한 남성은 한 달 뒤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수술하러 왔죠. 파악 때문에 안 된다고. 이래서 써가지고 이날 오래 그냥. 입원을 준비하던 환자는 간단한 검사만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폐렴 증상하고 당 수치가 안 잡혀가지고 입원까지 생각하고 온 거긴 한데 이 정도 상태로는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당장은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비상근무 체제로 수술과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차질이 우려됩니다. 당분간은 수술하는데 계획된 수술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른 병원들도 대략 한 2주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정도 버티다 보면 뭔가 한계가 생기지 않을까. 앞서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린 정부는 각 병원에 경찰을 투입해 의사들의 사직서 제출과 출근 여부를 파악하는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137명 가운데 14명을 제외한 123명이 출근하지 않아 업무 복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청주 성모병원 전공의 22명 등 도내 전공의 200명 가운데 84%인 168명이 실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 파행이 본격 시작되면서 김영환 지사는 병원을 찾아 의료진들에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응급 진료하고 중환자들에 대한 치료, 수술 이런 게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제 장기로 되면서 의료 인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주의료원 공공의료부문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협조해 주시고. 앞서 동맹 휴학을 예고한 전국 의대생 가운데 충북대 학생 190여 명과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학생 80여 명이 학교 측의 수업 거부를 통지해 개강이 3월로 연기됐고 아직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해빙기 낙석 사고가 잇따르면서 충청북도가 긴급 점검에 나섭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4월 초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급경사지와 저수지, 옹벽 등 사고가 우려되는 1,190여 곳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앞서 청주와 보은, 속리산 등에서는 토사 유출과 낙석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도내 상습 침수 지역 13개 지구의 배수 개선 사업에 국비 931억 원이 투입됩니다. 충청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배수 개선 사업에 청주 소로와 석성지구, 옥천 산계지구, 음성 태생지구 등 모두 13곳이 선정돼 국비 93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수 개선 사업은 50헥타르 이상의 상습 침수 지역에 배수장과 배수로 등을 설치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청주 미호천변 등 746헥타르의 농경지 배수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하위 20% 통보를 시작하면서 충북 정치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4명 중 1명이 명단에 올랐다는 소문이 돌면서 해당 의원실이 진화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는 공천 배제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위 10% 이하로 분류되면
경선에서 득표의 30%를 깎고 하위 20% 이하도 20%를 감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컷오프 또는 불출마 요구로 여겨집니다. 평가 결과 통보가 시작되면서 대상자들의 탈당과 재심 신청이 잇따르는 상황.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는 몇몇 사람들의 근거를 알 수 없는 채점표가 아니라 오롯이 저를 지켜봐 오신 당원과 국민들의 몫입니다. 박 의원 외에도 30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주청원의 5선 변재일 의원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메시지가 민주당 당원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이장섭 의원처럼 이번 주 출마 선언을 계획했던 변 의원이 돌연 일정을 미룬 점과 또 최근 논란인 이른바 신용한 여론조사에서 변 의원의 이름이 빠진 점 등이 한데 묶여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살생부에 올랐다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변재일 의원실은 근거 없는 허위라고 일축했습니다. 당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설 의견들이 난무하는 것 같은데 저희 변재일 국회의원은 하위 20%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혹시 그런 내용을 들으신 당원분들이나 시민분들이 계신다면 사실이 아니니까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래서 변재일 의원 지지해 주셨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 친문 책임론 대상으로 거론된 도종환 의원 역시 일각에서 나온 하위 20% 통보설에 대해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당이 서둘러 정리에 나설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현역의원들과 그다음에 예비후보 모두가 다 걱정을 하고 있고요. 빨리빨리 결정을 해주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위 20% 통보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예정이라 현역 의원들은 마지막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청주 청원과 흥덕, 서원을 제외한 5개 선거구 경선을 진행해 다음 날 후보를 확정합니다. MBC 뉴스 정경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군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 지역은 제천과 영동을 제외한 9개 시군으로 충청북도는 6억 3천만 원을 들여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과 상생 일자리 연계 사업,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중년 취업 연계 사업 등 14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지난해 7개 시군과 11개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39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헬스장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충청북도가 137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역 11,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헬스장이 2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유사 투자자문, 의류와 섬유, 건강식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커피 관련 상담이 1년 전보다 175%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국외 여행, 건강보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 30대 소비자가 헬스장과 숙박시설, 항공서비스 등에서 또 50대 이상은 유사 투자자문과 건강식품 등에서 각각 피해 상담이 많아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양서류 생태공원을 위탁관리해온 시민단체 두꺼비 친구들은 시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청주시와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소송 3년 만에 드디어 공방이 마무리됐는데요. 대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여 년 전 택지개발지구 안 두꺼비 집단 산란지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성된 도심 속 양서류 생태공원. 2009년부터 시민단체 두꺼비 친구들이 10년 동안 위탁 운영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4년 전부터는 청주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시민단체의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청주시는 이후 감사를 벌여 1,400여만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면서 위탁 계약을 취소했고 곧장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고 결국 대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시가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집행한 사업비를
나중에 문제가 있다며 돌려달라고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소명 자료로 다 제출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걸었거든요.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려 3년간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지만 청주시는 보조금은 여전히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 맞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했을 뿐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법률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이걸 추가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 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안을 정당하게 집행했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단체는 청주시의 공식 사과와 함께 양서류 생태공원의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고 청주시는 직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보조금에 이어 생태공원 운영권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충북형 영재교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창의융합형 미래 리더 양성을 목표로 잠재력 있는 인재 발굴과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담당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등 4가지 추진 과제가 담겼습니다. 또 영재 교육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올해는 먼저 교육을 하고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충북에서는 과학과 수학, 영어,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120여 개의 영재 학급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를 다룬 MBC 충북의 특집 다큐멘터리 퍼펙트 슛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23년 12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오규익 PD가 연출한 2부작 다큐멘터리 퍼펙트 슛은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에 참여한 선수들의 도전과 성장 과정을 2년에 걸쳐 담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시선을 걷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퍼펙트 슛은 올해 100분 분량의 장편 영화로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LG화학 청주공장과 노동조합이 청주시에 청소년 교복지원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교복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 40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LG화학 청주공장은 지난해에도 교복지원금과 저소득가정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충북의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반도체 수출액은 8억 2,500만 달러로 2022년 9월 이후 16개월 만에 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4개월 연속 줄고 있는 충북의 전년 대비 수출액도 마이너스 8.6%로 나타나 한 달 전 마이너스 16.7%보다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이번 달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상승한 103.1로 2022년 5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79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향후 경기 전망을 제외하고 생활형 편의나 가계 수입, 소비 지출 등 나머지 지표는 모두 올랐습니다. 음성군이 계약 심사제를 통해 6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음성군은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1억 원 이상의 각종 공사와 3천만 원 이상의 용역, 또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 사업 등 모두 57건을 심사해 4.46%인 6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사업별로는 미호강, 응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에 1억 1천만 원, 또 음성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6,600만 원 등입니다. 네,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